자, 미분방정식 강의를 만들어 놓고 제가 강의를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끝을 내야죠, 그죠?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1개 상미분 방정식까지 강의를 했었죠. 그게 첫 장이었고, 이번엔 두 번째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너무 글자 얇게 나가지 않죠? 이게 선형 상 에이씨, 잠깐만요. 크기를 조금 굵게 하자. 또 이래. 자, 좋네. 이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제가 첫 번째 장에서 했던 첫 번째 장 이름은 1개 상미분 방정식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는 선형이란 말이 있고 여기는 선형이란 말이 없잖아, 그죠? 요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인데 지금 얘기를 해보면서 아마 여러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1장에선 제가 이제 뭐 리카테 방정식이나 아니면 꿀리러 방정식 같은 베르누이 방정식 같은 그 뭘까요? 선형이 아닌 비선형 방정식도 몇 개 다뤘었었는데 이게 이상의 방정식에서는 이게 이상의 방정식을 푸는 일반 이론에서는 네, 브러쉬를 해서 그렇구나. 그 비선형 방정식은 뭐 거의 다루지 않고 그 선형 방정식만 다룰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게 이론 전개하는데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 그러면은 요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y2 프라임, 그죠? y2 프라임 더하기 p y 프라임 더하기 q y는 뭐 아니면 뭐 f라 그럴까요? fx라 그럴까요? 요런 방정식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y의 최고차 미분이 이게 미분이고, 그죠? 이게 미분이고, 그리고 y나 아니면 y 프라임, y2 프라임에 대한 제곱이나 예를 들면 y2 프라임의 제곱 아니면 뭐 y의 3승 뭐 이런 항 없죠. 루트 y 뭐 이런 항 없잖아, 그죠? 요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선형의 자세한 정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런 게 없기 때문에 요걸 선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상미분 예를 들면 y가 뭐 예를 들면 뭐 x하고 z에 관한 함수라서 뭐 dy dx하고 dy dz 같은 요런 다른 항들이 존재하지 않고 y가 x에만 관한 함수라 가지고 x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된다는 게 일단 상미분이고, 그리고 y를 구해야 되니까 방정식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꼴인데,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일단 막막하시죠, 그죠? 처음에 이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요거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요거를 일반적인 꼴로 푸는 거는 사실 훨씬 나중에 일이고요. 훨씬 나중에 우리가 그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 사실 이 장에서 실질적인 풀이를 구하는 건 그 실질적인 풀이는 구하는 거는 뭐 p하고 q 있죠. 요게 다 px 그 다음에 qx 같은 요런 x에 관한 함수들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y 프라임 2 프라임 더하기 x 제곱 y 프라임 더하기 뭐 로그 x 곱하기 y는 뭐 2x다. 요런 방정식이 있다. 그럼 요런 일반적인 p하고 q가 일반적인 그 x에 관한 함수일 때 방정식은 사실은 훨씬 나중에 우리가 풀이를 연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일단 지금 요 장에서 할 수 있는 풀이는, 실질적인 풀이는 p하고 q가 함수가 아니라 상수일 때만 우리가 풀이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이제 일단 요 장의 결론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요 장에서 잘 하고요. q가 함수일 때는, 상수가 아닌 함수일 때는 나중에 이제 또 풀이 방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려고 그러면은 몇 장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장이 나중에 일단 일반적으로 PQ는 함수고요. 잠깐만요. PQ는 함수고
적어 놓을까요? PQ는 함수, 일반적으로 함수다 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PQ가 상수일 때를 제한해서 그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근데 요 방정식을 얘기할 때 맨 처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자, 맨 처음 생각해야 될 거는 요런 문제예요. y2 프라임 더하기 p x y 프라임 더하기 q x y는 0. 이게 fx가 0이죠, 그죠? fx가 0인 고래 요런 방정식 하고, 그리고 여기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은 y 프라임 제로가 예를 들면 y 제로, 그 다음에 y 프라임 제로, 그 다음에 y2 프라임 제로가 y2 프라임 제로, 뭐 이런 상수값으로 주어진 이런 방정식이 있다. 그럼 요걸 우리가 변수가 0일 때잖아요. 변수가 0일 때니까 요거를 우리가 초기치 문제 혹은 뭐 초기값 문제, 아니면 뭐 영어로는 이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요 방정식의 해가, 요 방정식의 해, 뭐 또는 근이라고 합시다. 해가 유일하다 하다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증명 과정 자체는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그 책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이제 증명 과정이 좀 궁금하다 그런 분들만 이제 따로 보시길 추천드리고, 저는 그 증명이 가급적 간단하거나 아니면 요 과정 요 단계에서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때는 제가 가급적인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다른 걸 나중에 이제 그냥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정리해 보면은, 정리하자면 초기치 문제 y2 프라임 더하기 p y 프라임 더하기 qy는 제로, 그리고 y 프라임 제로는 y 프라임 제로, y2 프라임 제로는 y2 프라임 제로.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 아우 씨, 큰일 날 뻔했네. y2 프라임 제로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y 그냥 y 제로입니다. y 제로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요런 초기치 문제 근이 요게 해는 유일하다 하다라는 걸 우리가 맨 첫 번째 정리로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 증명 과정은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제 그럼 요걸 하면은, 요거는 이제 앞으로의 그 이론 전개에 쭉 계속 쓰일 거니까 그냥 요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 이게 일단 실제적인 문제 풀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억만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얘기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선형성입니다. 선형성. 자, 두 번째 과제는 선형성입니다. 이 선형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면은 리니어라 그러는데, 이게 직선 같다, 뭐 굳이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의미를 표현하자면은 직선 같다, 뭐 직선 같은 그런 성질이다, 직선 같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혹은 뭐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1차 함수스럽다 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차 함수라는 게 뭐냐면은,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뭐 z라는 1차식이 있으면 z에다가 x 더하기 y라는 거를 z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z가 x 더하기 y가 그냥 그대로 되겠죠. 아니 뭐 2x 더하기 y다 그러면 2xy 되겠죠. 근데 만약에 z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x 더하기 y라는 함수를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xy라는 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런 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1차항일 경우에는 1차식일 경우에는 뭘 집어넣더라도 아무튼 그게 이제 이렇게 성질이 그냥 그대로 보존돼서 나오고, 2차식 이상이거나 아니면 뭐 1차식이 아니라 다른 뭐 분수식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요런 다른 항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원래 형태 유지, 원래 모양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더라 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1차식이 좀 특별하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선형성이란 거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로 많이 써먹는데, 자 그러면 미분 방정식에서는 그럼 어떻게 써먹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프라임이라 그러는 거, 프라임 요 미분기호 있죠. 미분기호가 일차함수스럽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일단 요거는 선형성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냐면, 그래서요 f의 x 더하기 y가요 fx 더하기 fy라는 이제 요게 함수죠, 그죠? 함수가 함수의 x 더하기 y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요 각각의 합으로서 분해 떨어지는 요거를 선형성이라고 그러고, 또 요게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f의 어떤 상수 ax, 여기 상수입니다. 상수 ax에 대해서 요게 a의 fx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다 성립시킬 때 요거를 우리가 선형이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제 x제곱 같은 함수는 fx가 x제곱이다 그러는 요런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fax는 어떻게 됐어요? a제곱 x제곱이니까 a 곱하기 fx가 아니라 a제곱 곱하기 fx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선형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선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는 fx가 예를 들면 뭐 2x 더하기 1이다. 아이고 2x 왜 이래? 예를 들면 요게 2x 더하기 1이다. 2x 더하기 1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f의 ax라는 게, 예를 들면 ax라는 게 2a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런가요? 2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요거는 그 어떻게 돼요? 잠깐 헷갈리네 죽겠다. a 곱하기 fx라는 건 a 곱하기 fx라는 건 2ax 플러스 a인데, 요거는 지금 1이고 요거는 a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선형성의 조건에 만족되진 않죠, 그죠? 사실 엄밀하게 1차 함수라도 이렇게 상수성이 붙어 있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네. 가 아니라 요거는 지금 네네네, 그 요거하고 지금 다르잖아, 그죠?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다. fx가 그러면은 만약에 3x다, 하도 오래되니까 기억도 안 나네. 3x다 이런 x에 상수항이 없고 플러스 뭐 k라는 뭐 상수항이 없고 그냥 3x라는 것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fax라는 거는 3ax가 되니까 요거는 a 곱하기 3x, 요거는 a 곱하기 fx다,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겠죠. 이런 선형성이 성립하더라 라는 겁니다. 아니면 뭐 x 더하기 y도 해도 괜찮겠죠,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걸 사실 두 조건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 두 조건이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를 사실 한 개의 언어로 쓰면은, 아이고, 한 개의 언어로 쓰면은 사실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fax 더하기 by가 afx 더하기 bfy다 라는 조건이 된다 라고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그래서 그 관계 f가, 그 관계 f, 그죠? 함수죠, 그죠? 함수 f는 선형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요 미분이라는 게, 미분 연산자라는 요 프라임이든 뭐 d든 아니면 뭐 dx든 ddx든 뭐 요게 있잖아, 요게 선형이냐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요거 일단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어떤 함수 f하고 g가 있어요. 뭐 미분 가능하게, 당연히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자 f 더하기 g의 프라임, 요거는 뭘까? 그럼 요거는 사실 우리가 그 칼큘러스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냥 f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요게 첫 번째 조건은 성립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였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f라는 게 함수일 수도 있지만은, 함수라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 관계라는 게 이렇게 합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떨어지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으면 된 거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뭐였냐면은 a 곱하기 fx에 대해서 요게 미분하면은 여기 뭐가 되냐, 상순위가 요건 그냥 밖으로 나가죠. a 곱하기 f 프라임 x다. 그래서 사실 요게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인 f의 ax가 a 곱하기 fx가 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미분 연산자는 뭐 미분이든 프라임은 선형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미분 연산자가 선형이다 이기 때문에 사실 고기 미분으로 가더라도 예를 들면 뭐 f 더하기 g의 뭐 2 프라임은 뭐죠? f 프라임 f2 프라임 더하기 g2 프라임, 그다음 뭐 fa 곱하기 f의 2 프라임은 a 곱하기 f2 프라임이고, 사실 일반적인 그 n에 대해서도 f 더하기 g의 뭐 n은 뭐죠? f의 n, 요 미분 연산자입니다. 미분 n번 미분했다 그런 의미예요. 더하기 g의 n, 아니면 뭐 a 곱하기 f의 n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상수 바꾸어 나오고 f의 n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성립하기 때문에 미분연산자, 일반적인 미분연산자 예를 들면 뭐 n, 요거는 다 선형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반적인 미분연산자가 선형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미분연산 선형이다 라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계선형 방정식의 이계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가 뭐였죠? y2 프라임, 모양이 안 예쁘네. y2 프라임 더하기 py 프라임, 요 px 그죠? px 더하기 qx, y가 fx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fx는 일단은 제외하고 그냥 편하게 그 비동차 방정식 말고 동차 방정식으로 생각합시다. 자, 요런 방정식이 있다면 요걸 우리가 요거를 좌변을 우리가 L Y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냥 L이라고 적읍시다. L Y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Y1하고 Y2라는 어떤 게 있다고 쳐요. 그런 함수가 있다고 쳐요. 그걸 이제 Y1하고 Y2라는 함수에 대해서 C1Y1 더하기 C2Y2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Y 대신에 y는 요걸 한번 대입해 본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L에다가 C1Y1 더하기 C2Y2,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방정식에 따라서 이 방정식, 요 원래 우리가 세워놨던 식에 따라서 C1Y1 더하기 C2Y2의 2 프라임 더하기 P, 요 X 생략할게요. 그 다음 P에다가 Y 프라임이니까 C1Y1 더하기 C2Y2의 프라임 더하기 Q에다가 C1Y1 더하기 C2Y2죠. 그죠? 요거는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요거는, 자, Y1 2 프라임, Y2 2 프라임 나오고 Y1 이 뭐냐 이거? 아, 이게 잠깐만, 내가 잘못 썼네 이거. 요게 아니고 여기다가 프라임이 붙어야 되지. 자, y1 프라임, y2 프라임 나오고 y1, y2각 나오죠. 그 y1하고 y2에 대해서 각각 나눠주면, 그죠? 요거는 c1, y1, 2 프라임, 그 다음에 요거는 p, c1, y1 프라임이니까 y1 하고 y2에 대한 걸로만 묶어주면요, c1 이렇게 묶어내고 c1 묶어내고 c1 다 들어있으니까 C1 다 들어있으니까 묶어내고 Y1 2 프라임 더하기 PY1 프라임 더하기 QY1 이라는 게 하나 묶이겠죠. 그 다음에 C2에 대해서 Y2 2 프라임 더하기 PY2 프라임 더하기 QY2가 남겠죠.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정의해서 L에다가, 이게 뭐냐면 L에다가 Y 대신 Y1을 집어넣은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바로 뭐냐면 L에다가 Y1 대신에 Y 대신에 Y2를 집어넣은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 정리해보면은 C1 L Y1 더하기 C2의
ly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처음 식이 뭐였죠? 바로 l에다가 c1y1 더하기 c2y2다 였다.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처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lc1y1 더하기 c2y2가 c1ly1 더하기 c2ly2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사실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l은 선형이다, 선형 관계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거는 무슨 말이냐, l은 선형이기 때문에 l이라는 게 뭐였죠? 이게 선형 상미분 동차 방정식은 선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요. 자, 일단 우리가 요걸 한 또 얻었어요. 요것도 요까지는 아마 또 무리 없이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이기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이기 상미분 선형 상미분 이계 선형 상미분 동차 방정식이 선형이라는 걸 우리 얻었는데, 반대로 y1하고요 y2가 ly에 1y는 0의 해다, 근이라고 하든 뭐 해라 하든 해다. 그러면은 자, 이때 c1 잠깐만요. 이때 c1y1 더하기 c2y2도 ly1에 1y는 제로의 해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ly 0에 해다 y1 y2가, 그러니까 일단 요게 해라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해라는 거의 의미는 대입해서 0 나온다는 의미잖아. 방정식의 해라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해라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자, 해라는 걸 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입하면, 자 보세요. l에다가 c1y1 더하기 c2y2가 요거죠, 그죠? 대입해주면은 자 보세요. l이 선형이었잖아요. l이 선형.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되죠? c1 ly1 더하기 c2 ly2가 되겠죠. 선형이기 때문에, l이 선형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걸 쭉 보인 것처럼, 그죠? l은 선형이다 라고 보인 것처럼. 자, 그런데 y1하고 y2가 아까 조건이 뭐였습니까? y1하고 y2가 ly는 0의 해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y에다가 y1하고 y2 집어넣으면은 0 되겠죠.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ly1은 0이고 ly2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바로 0이고 요게 바로 0이다. 그래서 이제 c1은 상수니까 곱하기 0하면 0 될 것이고, 요것도 0 되겠죠. 요거는 0 더하기 0이네. 요거는 0이네. 즉 뭐냐면은 y는 자 c1 y1 더하기 c2 y2는 ly는 0의 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요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y1하고 y2가 ly에 1y는 0의 해라면, 그러면은 상수를 곱해서 각각의 임의의 상수를 곱해서 더한 c1y1 더하기 c2y2가 c2y2도 ly는 0의 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ly는 0에 뭐 서로 뭐 다르든 같든 아무튼 그런 그 헤드를 구해가지고 두 개 구해가지고 그거를 구했다면은 어떻게든 구했다면은 그 두 개에 대해서 상수를 곱해가지고 더한 것도 똑같이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걸 보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부르는 말이 있어요. 중첩의 원리다 라고 말을 해요.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중첩의 원리라는 게 사실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되게 사소하고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데, 요게 또 지나다 보면 여러분이 계속 요 강의를 보시다 보면 아마 요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요 영상은 중첩의 원리까지만 합시다. 자, 영상을 끊고요.